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찍을 내용은 우리가 쓰는 미트나 글러브, 뭐 일루미트, 포스미트, 공잉 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얘기지만 일단은 글러브나 미트가 어떻게 하면 잘 오므러질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한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글러브는 오므러지지 않습니다. 왜? 공이 들어가니까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글러브가 됐던 간에 공이 들어가면 힘을 줘도 오므러지지 않는다, 꽉 쪄도 오므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므리려고 생각을 해요. 즉 조작력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특히나 그게 많이 보이는 게 요런 포수 미트 쪽이에요. 미트가 안 오므러져요. 그래서 공이 잘 안 잡혀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조작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즉 내가 힘을 줬을 때 원하는 만큼 글러브가 오므러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설명의 이제 시작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이유이자 근거는 뭐냐면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네. 자, 아이스하키 골리 장갑이에요. 네, 그 아이스하키에서 골키퍼, 골리라 그러는데 골리 장갑인데 유튜브 보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이 아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골리래요. 그래서 요걸 좀 잘 오므러지게 부드럽게 길을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접혀서 압축팩에 진공 포장돼서 왔던 거예요. 그 아버님 말로 이렇게도 접고 저렇게도 접고 해서 진공팩으로 해놓고 며칠 뒀다가 또 며칠 뒀다가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글러브 길들일 때 공 두개놓고 묶어놓고 막 책장에다 눌러놓고 그런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님은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시고 근데 골리는 아니셨대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포스미트 같은 걸 길들이는 걸 보다 하나는 또 끈 수리가 들어왔거든요. 글러브도 이 끈으로 가죽 끈으로 되니까 이것도 같이 수리 오셨어요. 근데 그때 상담을 하면서 저는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인 야구분들 접근하는 거랑 똑같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며칠이 지나서 저희 손님이신데 지방분이신데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스하키를 한대요. 여자애인데 그래서 골리를 보고 있대. 그러면서 똑같이 미트를 이게 좀 작죠? 네, 요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길들이는 거 의뢰를 하셔서 이 큰 아이의 이 고등학생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그 친구랑 상담했던 내용을 똑같이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이분은 되게 상당히 편한 게 제 손님이셨고 사인약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몇 번 어떤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은 포스미트로 시작을 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야수 글러브에도 접목을 시켜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그 검증을 이 아이스하키 골키퍼 장갑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인가요? 아무튼 뭐 공 잡는 건 똑같잖아요. 아이스하키 골리 장갑을 끼든 포스미트를 끼든. 자, 원래는 아이스하키 장갑이 오기 전에는 사실은 요 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때요? 네, 좁죠? 요거 끼면 네, 잘 돼요. 와, 조작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힘 빼고 있으면 공이 안 들어가요. 네, 바닥까지 공이 안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힌지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접혀 있어요. 여기가 V자로 보이시죠? 끈도 이렇게 눌려 있는 그 까맣게 변색된 걸 봐서 스팀이나 물용부 해가지고 물을 발랐던 했던 이런 데도 막 끈이 손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다 써요. 닦기는 습기든 물은 닦고, 예. 다음에 이 힌지 부분 요 끈도 좁아져 있고, 그리고 진 이겨 놓은 거죠. 그리고 각을 만들었어. 딱. 예. 그거 빡빡빡빡. 자, 이 글러브 손님이 중고로 사서 보내주셨습니다. 중고로 미트를 샀는데 저한테 가공을 받아보셨던 분인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실장님 다시 길을 들여주세요 온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저는 제가 가공한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끈도 경화돼 있어요. 조금 끈 끼는 방식이 제가 끼는 방식이었어요. 이 부분 보면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 윗부분 끈을 튜닝해 놓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손가락 아래 보면 혓바닥 부분이 잘려 있을 거예요. 원래 하다케야마 미트는 아베 미트는 이렇게 보면 PBW 모델은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혓바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파이핑선이 요 파이핑 있죠. 요게 손가락 두 번째 관절에 딱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가죽을 한 겹 더 덮어놨는데 똑같이 요처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림으로써 이 층을 그냥 그 파이핑 높이와 가죽 높이를 맞춰서 일직선으로, 그래서 좀 여기에 통증이 없게 하는 방법인데, 요거 몇 분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자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르는데 이렇게 잘려 있더라고요. 이거 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제가 가공한 거예요. 제가 가공한 거고, 원래 처음에는. 네. 그렇다면 이 밑에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손님이든 간에 일단 저한테 가공을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끝난 거예요. 네. 제 거는 잘 안 오므러들어요. 그리고 제 거는 공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다 잡혀요. 친다. 받는다. 제가 348번 영상에다 올려놨죠. 친다. 셀프 검증. 받는다. 다 잡혀요. 자, 이렇게 길을 들여줬는데 이 저한테 처음 가공 받으신 분은 이걸 못 쓰셨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처분을 하셨겠죠. 결국 성공을 못 하겠죠. 그 요소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 팀 투수가 똥볼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베 미트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볼이 어느 정도 쭉쭉 살아오지 않고 이게 난사하거나 막 그 볼끝이 변화가 심한 낙차큰 직구나 막 팔 벌어져서 막 흘러나가는 이런 공들 잡기에는 쉬운 미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베가 어렵다고. M8 다음에 M2 계열 다음에 아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분도 실패를 하셨을 거예요. 첫 분은. 그게 야용사에 팔렸겠죠. 누군가 샀겠죠. 뭐야. 길이 안 들어있네. 뭐야, 넘버 세븐 가공 받았다는데 무너지지가 않네. 아, 다른 데 찾아 가봐야지. 그래서 업체를 뒤져서 또 어딘가에다 맡겼겠죠. 이건 개인이 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각 나올 정도면 개인이 DIY 하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딱 접어놓고 여기 각 딱 만들어 놓고 D자 딱 틀을 놨고 탁탁탁탁탁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죠. 근데 정작 저희 손님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잡으려고 벌려야겠죠. 벌려. 그거 튕겨. 네,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어요. 정말 거짓말을 안 보태고 아이스하키 퍽은 잡히겠다 이렇게 하면 잡히려나? 네, 잡혀요. 안 떨어진다. 네, 이 정도 폭밖에 없어요. 밑에가 다 좁아져가지고 보이시나요? 여기가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어요. 네, 이렇게 돼서 온 거죠. 벌써 주인이 3명을 만났어요. 예전에 제가 일루미트 제가 인생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영상이 있어요. 하다케야마 003 일루미트가 3명을 거쳐왔을 때 3분 다 저희 손님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저한테 가공도 많이 받고 상담도 받으신 분인데 이거 공이 튀어요라고 왔을 때 그때 미트의 특징과 미트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걸 극복했다라는 영상을 찍었던 그거와 비슷한 사례로 3분을 거쳐온 거예요. 요번에 마지막 분은 이제 제가 세 번째 분은 제가 이제 다시 길을 내서 가야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다 접어서 죽여버렸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더 아이러니한 거는 포구면에 공을 받은 흔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공이 뭐 이런 데 닿아서 까진 데도 없고요. 뭐 거의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이거 해가지고 그냥 쉐이퍼 같은 걸로 계속 때린 거예요. 계속. 어디? 이쪽. 반달 아래쪽 여기만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볼집이 어디? 그럼 일로 형성되죠. 네. 우리가 맨손 공자인데 여기. 그럼 볼집이 여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형성을 시켜놓고 때린 거죠. 이렇게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탁탁. 네. 하지만 친다, 받는다 하면 안 잡혀요. 좁은 데도 덜그럭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게 정답일까? 그럼 제게 정답일까?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 건 세 미트가 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거를 접어서 오므리려고 하니까 힌지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자, 힌지가 포즈 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힌지를 접어서 이렇게 좁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작성이 되게 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2 계열도 잘못 접는 경우 되게 많아요. 힌지 2칸짜리를. 그렇게 좁혀놓고 여기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오므리면 네, 다 되는 이게 조작성이 좋은 미트냐라고 하면 저는 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엔 우리는 손을 보자라는 거죠. 자,
사람이 힘을 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멱살을 잡을 때도 관절부터 쓴다 그랬죠. 제가 인체신비에서 말씀드렸죠. 관절. 그 관절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힘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힘을 못 써요. 더 쉬운 예로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 이런 카다롭 같은 걸 잡을 때 이렇게 잡고 관절로 잡으면 잡기 쉽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잡기 쉬울까요? 네, 이렇게 잡으면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흔들어 보면 손에 쥐나요. 이렇게 잡으면 안 빠져요. 에이, 책이잖아. 그러면 이런 5kg짜리 원판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원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서는 접히잖아요. 즉 뭐죠? 손바닥 가운데를 접어서는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잡으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힘을 쓰지만 이렇게 잡으면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무거운 걸 걸 때도 이렇게 잡고 나서 잡지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렇죠. 손바닥 가운데를 접어서 이렇게 들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부터 걸고 잡죠. 그럼 여기 걸고만 있어도 힘은 빠지고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 여기다 놓고 이렇게 들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즉 포수미트를 과감하게 접는다. 야수글러브를 과감하게 접는다. 제가 338번 영상에서 1루미터 과감하게 잡으세요 라고 했던 영상도 338번 영상에 찍어놨어요. 그때 이 관절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 얼마 전에 새나글 파트 몇이지? 10일이었나? 거기서도 허벅지. 내가 내 글러브에 맞는 글러브 칸수는 몇 칸일까? 뭐예요? 이거.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네, 이거였잖아요. 이 지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인체의 신비의 관절이 힘을 쓴다 그랬죠. 그렇다면 포수 밑에서 조작성을 높여야 될 부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즉 내가 힘쓰는 관절과 글러브 윗벽과 바닥에 만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가 관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공이 끝난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오므려서는 힘이 안 들어가. 근데 이렇게 잡으면 제가 이렇게 잡으면 힘이 들어가서 안 빠져요. 근데 이걸 오므리면 빠진다라는 거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요렇게 접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부분이 내 손바닥 가운데로 오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내 관절에다 놓고 맞춘다면 요 위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손에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 관절 부분을 맞췄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이 나오면 이거 새 거니까 뺄게요. 이 지점에 내 관절을 지금 맞춰놨어요. 그럼 과감하게 접으면 네 접히네요. 일본 선수는 왜 허벅지에 글러브를 댈까? 이 영상에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접히잖아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접고 있는 거예요. 네, 접고 있어요. 그 엄지는 어떻게 될까요? 눌러질까요? 이걸 접었는데 이거 누르기가 쉬운가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제껴서 여기를 접으려고 하니까 덜그럭대거나 튀어나가지만 저는 이쪽을 접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튀어나가는 거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롤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접으면 되게 쉬운데 이거를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엄지를 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조작력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안 잡히죠 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안 오므려지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가공이 끝난 걸 가지고 공을 잡는 게 저의 테크닉도 있겠지만 테크닉보단 내 관절의 위치를 정확히 찾은 거죠. 즉 글러브가 조작되는 미트가 조작되는 그 정확한 지점에 손을 내가 착수를 하고 그 상태에서 눌러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힘을 못 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눌러주면 힘을 쓴다 그랬죠. 롤링. 그래서 롤링까지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면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다. 네, 친다. 치는 게 기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붙었다. 그럼 팔이 앞으로 나가서 팔꿈치 잡으면 붙었다 그러면 열어 잠궈. 잠글 때 뭐죠? 이거. 관절. 그럼 잠궈. 그럼 열어. 열어. 다시. 열어. 너무 가깝다 오늘은. 잠깐만요. 자, 열어.
잠궈. 열어, 잠궈. 마중 안 나고 기다려서 잠궈도 안 빠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죠? 예, 오므리면 튄다고 했죠. 오므리면. 그래서 잠그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조작력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은 어디였냐면 그래서 결국 1, 2, 1, 이 부분의 관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공이 끝난 힌지가 2개짜리 밑에는 관절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 라인, 이 힌지에서 중간 부분, 아랫부분도 아닌 바로 이 라인이 잡혀야겠죠. 그 라인에다가 맞춰서 손을 넣었어. 그래서 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새로 무슨 뭘 개발했다 해서 무슨 장치가 들어갔는데 뭐냐면 이 내피 안쪽에 보면 이게 오돌도돌한 요철이 많은 가죽이 손바닥 이 중지약지 새끼에 닿아요. 그건 뭐냐? 이걸 내가 과감하게 쥘 수 있을 때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이 딱 잡아주게. 이렇게 가죽이 미끄러지지 않고 딱 힘을 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잡으면 그냥 다 물려요. 힘도 과감하게 잡히는 거죠. 글러브도 똑같지 않을까요? 자, 아까 잠깐 꼈던 글러브가 어떤 글러브냐? 바로 니오카 글러브예요. 니오카 패턴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 10mm 인치업된 니오카예요. 손님이 저한테 가공을 보내셨는데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공한 거예요. 옛날에 되게 오래됐어요. 빛이 발할 정도니까 안 쓰고 계속 보관하시는 걸 파신 것 같은데 이 손님은 받고 나서 어우 이거 와 하드해, 어우 다 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니오카 글러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 글러브예요. 그래서 손등 피팅이 완전 달라요. 착 붙어요. 그래서 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잡아버 당기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손등을. 그래서 얘는 오므러지지가 않아요. 관절 부분이. 그냥 이 상태로 낑가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낑가서. 네. 이게 다 잡은 거예요. 근데 니오카 글러브 실수했던 게 뭐죠? 일단 여기 꺾어. 여기 꺾어. 이게 딱딱 만나야 돼. 왜? 이게 조작력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죠? 좁잖아. 니오카는 원래 낑가서 물리는 스타일인데 옛날 글러브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좁으니까 어떻게 넓혀. 그래서 여기 감아. 넓혀. 이렇게 해서 항아리 나팔꽃. 제일 많이 했던 게 니오카. 여기 힌지 만들고 여기 꺾고 만들고. 그 모습이 15년 정도가 지난 요즘에도 보여요. 거의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니오카 글러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나마 빵이 좁으니까 항아리 나팔꽃을 만들어도 이 바닥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물려줘, 힘주면. 그런데 그걸 바닥이 넓은 글러브라든가 다른 글러브에 접목시켜버리면 계속 웹을 치고 나와서 웹이 찢어지다니까 얼마 전에 영상에 찍었지 엄지가 찢어진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니오카 글러브는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거 오므러지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꽉 잡아도 이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잡으면 돼요. 친다, 받는다, 친다. 그냥 이렇게 치면 그냥 다 물린 거예요. 이게 낑가지는 거죠. 글러브 트렌드가 옛날 글러브잖아요. 근데 다시 MM형도 어찌 보면 이런 스타일을 좀 이렇게 손등에 피팅을 높인 이런 스타일로 가서 MM형도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오늘 어제인가 오늘 들어온 글러브도 보면 MM형의 손등도 얘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1형이나 2형 같은 글러브 보면 완전 떨어지는 라인이 달라요. 이렇게 쭉 뻗어지죠. 그래서 손가락을 놓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보면 되게 편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니오카 10mm 업을 한 미트가 글러브 같아요. 5mm 업도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이게 8 사이즈였으니까 10mm 업. 거의 12인치를 만들어놨는데 이건 좁은데 손가락만 길어졌잖아요. 그럼 계속 길어진 채로 가야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좀 이런 식으로 좀 감싸지게끔, 왜 선수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감싸지게끔 이런 느낌이 나오길 원하시는데 패턴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MM형을 길들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렇게까지 감싸지는 모양이 아니고 얘도 거의 이렇게 낑가지는 모양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니오카보다는 조금 더 작게. 어찌 보면 미야모토 신야 선수도 좀 옛날 선수라서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니오카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작력을 준다면 결국 내 관절 새 건데도 다 잡혀요. 이렇게. 예. 딱딱 소리 나게 감는다, 친다, 잡는다.
다 잡히게끔 잘 물리게끔 나온 거죠. 물리게끔. 그러면 거기서 내 관절을 만들어준다는 게 뭐예요? 조작력을 준다는 건 결국 내 손의 관절의 조작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을 쓴다. 즉 이렇게 힘을 쓴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시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잡고 힘을 올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잡고 올리는 게 좋은지.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글러브를 쳐다보고 예. 여기 접고 이러고 이게 된다라는데 이게 과연 손이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이 안에서.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엄지 쪽 힌지를 접는 이유를 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오늘도 손님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실장님이 이거 오더하신 건 코사쿠작 150만 원짜리 내야 글러브인데 중고로 또 사셨는데 제가 맞아요. 제가 딱 2개 오더했어요. 팔았는데 그게 중고로 돌아다녔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딱 꺾여 있어. 이형에다 제가 그 와이드 힌지까지 넣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돌 텐데. 바닥은 빤빤하게 펴놓고 각을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 마치 이런 것처럼 각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놔. 네. 그러고 나서 요게 잘 되게 해. 똑같지 않나요? 각을 잡아놔. 그리고 요게 잘 되게 해.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 우리가 손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손을.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316번 영상에 사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날라온 공을 얼마 전에 세나글 파트CB에서 미야모토 신야 선수의 캐치볼 즉 면을 글러브 면을 보여줄 때 이렇게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듯이 왜 또 그게 또 필요하냐. 316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을 잡는 건 오므려서 잡는 게 아니라 롤링을 해서 물어준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사람 팔은 이렇게 되고 백핸드가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날라오는 걸 잡을 때 어떻게 된다? 그냥 걸어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 그랬죠. 보고 올리면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 둘 셋 잡거나 뒤로 빼는 게 아니라. 근데 316번 영상을 누구한테 보내드렸냐면 바로 아이스하키 꼴리 글러브의 주인한테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우리 여자아이가 쓸 거예요. 자,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 보는 꼴리 장갑이죠. 그런데 얘는 보면 요 아랫부분에 힌지가 좁아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가죽으로 부드러운데 이만큼과 이만큼 이 힌지 이 가운데 요 딱 아이스하키 퍽만한 공간을 제외한 여기는 다 돌덩이 같은 뼈대 판으로 돼 있어요.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하이바가 들어간 두꺼운 딱딱한 플라스틱 판이에요. 다 여기만 가죽이에요. 딱 요만큼만 손가락 2마디 정도만.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해달래요. 그래서 가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공하기 전에 제가 꼴리들이 어떻게 연습하는지 꼴리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분이 꼴리 이 드릴에 대해서 이제 연습하는 영상을 찍은 걸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분도 똑같아요. 가지고 벽에다 튕겨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벽에다 튕겨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꼴리 장갑은 이쪽으로 잡는 게 아니고 외부로 잡아야 된대요. 외부로. 네. 맞잖아요. 퍽이 튀어나가지 않으려면 외부로 잡아야 돼. 그래서 이게 글러브랑 가장 큰 차이예요. 글러브는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혀야겠지만 꼴리 장갑은 타겟을 이쪽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벽에다 튕겨서 받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므려서 잡는 게 아니라 계속 롤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으면서 롤링을. 네. 야구로 해야겠다. 네. 롤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롤링을. 슛바운드 캐치할 때 내가 들어갔을 때 롤링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여줬는데 NHL에서 골키퍼들이 다이빙 캐치할 때 똑같아요. 퍽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잡고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제가 접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를 맞춰야 되나? 제 손의 관절을 여기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왔을 때 제가 사회인 야구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가공 전이에요. 어떻게 맞춰놨냐면 이거를 손바닥 중앙에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엄지도 들어가고 같이 오므리는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휘어있죠. 이게 막혀있는데 들어가기 쉬울까요? 오므리면? 네, 요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막혀있죠. 근데 NHL 보면 이게 다 펴져 있더라고요. 네, 원래 약간 라운드도 져 있는데 열려야 되는데 크게 열어야 되는 경직이 되죠. 힘 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려. 오, 사회인야구 밑에도 똑같잖아요.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 특징, 밑에 여기를 감는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안에서 퍽이 놀아요. 네. 왜? 물려야 되는데 도는 거예요. 에이, 일로 잡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잡다가 튀어나왔을 때도 이렇게 잡으면 멈춰져야 되는데 퍽이 아예 잡히지가 않아. 이렇게 잡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퍽이 흘러나가 버린다는 거죠. 어찌 이런 데도 딱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항아리 모양이 되니까 결국에도 항아리 나팔고 똑같이 접목된 거예요. 첫째 실수가 뭐였죠? 여기를 잡는다. 네. 두 번째가 뭐였죠? 여기를 만다. 사인이하고 포스 밑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줬던 게, 이 아버님이랑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새 꼴리장갑이 가공 끝난 거예요. 손을 넣었죠? 자, 이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드렸던 게 똑같아요. 글러브랑. 여기 풀을게요. 여기 찍찍이 손 잡히는 거 있죠? 여기도 풀을게요. 느슨하게. 네, 풀렀어. 그리고 손목 잡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 안에도 느슨하게 다 풀을게요. 이렇게. 자, 갑니다. 아버님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풀렀을 때는 제가 손을 좀 깊게 놓고 이렇게 오므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므리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딱 손을 봤을 때 내 관절 거기를 찾아서 넣고, 다음에 손등 이 부분은 어차피 절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당히 잡아주면 되고, 손목도 적당히 조여줘도 되지만 이 부분, 손볼을 잡는 부분을 여기를 타이트하게 당겨버리면, 바싹 당겨버리면 이제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를 느슨하게 하면 움직여요. 자,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제가 영상에서 물 없이 무령부하기 영상에서 올려놨던 내용입니다. 즉, 입수부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풀러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돼요.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는 거죠. 모든 미트나 글러브는 입수부만 풀르면 잘 오므려져. 그건 뭐냐? 이게 잘 되는 거지, 이거랑 입수부는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간다? 그때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미 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오므려질까? 라는 부분에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얕게 벌어진 미트도 내가 공을 롤링해서 물어주면 잡히잖아요. 롤링해서 물어주면 잡히고, 물어주면 잡히고. 그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조작이 되고, 그 조작성을 주는 건 이거였어야죠. 그 상태에서 쓰면 되는 것처럼 이 꼴리장갑도 길을 다 드러났다 그랬죠. 다시 원상복구 시켜볼게요. 묶고, 네, 손 넣고, 내가 묶었을 때 여기가 다 뼈대예요. 딱 여기 공간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런데 잘못 들어갔을 때, 이런데 들어갔을 때도 퍽이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잡았을 때 안 빠져야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도 내가 이런데 튕겨 나와도 잡았을 때 이렇게 안 빠지고 물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피노키오 캐치볼 똑같죠. 이렇게 오므리면 빠지지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관절 맞춰서 잡으면 안 빠져요. 네, 잡으면 안 빠지고 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잡으면.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오므리면 흘러나가요.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잡혀요. 그래도 충격을 받거나 이제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내가 이런 각도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오므리고 있으면 얘가 힘이 전달이 안 돼서 반이 접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꼴리장갑도 이 친구한테 착수법, 즉 내가 힘쓰는 지점을 찾아서 그 위치를 잡고 받쳐서 내가 힘을 주는. 그런데 이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안 잡힌 이유는 뭐죠? 롤링을 안 했잖아요. 롤링을 넣어주면 더 과감하게. 그래서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스하키 꼴리들도 보면 잡을 때 보면 다 이렇게 잡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롤링을 해주면서 이렇게 돼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NHL 보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 다 한 거죠. 웹이 있기 때문에 박혔을 때 잘 안 빠져나가요. 근데 이런 데 걸렸을 때도 타고 외부로 들어갔을 때 여기가 막히는, 그럼 내가 힘을 꽉 줬을 때 안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려면 내가 힘쓰는 지점, 즉 관절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아이스하키 장갑 얘기를 하냐? 딱 하나예요. 우리 요것을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퍽이랑 같이 보내줬는데 요거 입수부 조절하는 거 항상 체크하시고, 즉 손이 작기 때문에 손목 부분은 조여주지만 이 중간 부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해놓고 내 손의 관절 여기, 아저씨가 힘이 세서 이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오므려 잡으면은 힘이 안 되겠죠. 엄지가 들어가면. 왜? 여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롤링, 치는 드릴, 받는 드릴. 똑같은 얘기가 여기로 들어온다, 친다. 그럼 잡어. 그럼 쳐도 안 빠지는. 백으로 잡는다 그래도 열었다가 잡아서 가면 안 빠지는데 이걸 오므리면 빠진다. 이 얘기까지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의 관절 힘쓰는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옛날 영상 중에서 글러브질은 젓가락질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글러브나 1루미트를 봤을 때도 우리가 힘을 전달하는 방법이 오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오므리는 게 아니라 뭐였죠? 아래젓가락, 위젓가락. 아래젓가락은 뭐죠? 이 아래 빵빵한데, 위젓가락은 뭐죠? 이거죠. 그래서 공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엄지 각도가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느낌에서 내가 아래젓가락, 위젓가락 과감하게 잡으면 안 빠지는데, 이거를 여기서 오므리면, 꺾고 오므리고 있으면 공이 흘러나간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관절, 제가 조작력을 준 그 부분을 잡아주면 안 빠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안 빠지는, 공 보이시죠? 여기 있는데도 안 빠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잡히겠죠. 백핸드 롤링, 뭐죠? 자, 일본 글러브 허벅지 눌렀을 때 잡는 거랑 동일한, 즉 코어를 쓰면서 아래젓가락, 위젓가락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338번 영상에서 1루미터 과감하게 잡아라도 뭐였죠? 내가 이게 아니라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럼 거기서 롤링, 잡는다. 과감하게 잡는다. 꼴리장갑이랑 비슷하네요. 다만 우리가 잡는 게 이런 퍽도 아니고, 요만한 퍽도 아니고, 요만한 소프트볼도 아닌 바로 야구공이라는 거. 그랬을 때 내가 힘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글러브나 미트는 손바닥 아래까지 다 활용이 돼야 되지만, 이런 꼴리 장갑은 사실은 이쪽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웹 쪽이. 그랬을 때 웹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담아서 안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접는 거죠, 과감하게. 그랬을 때 내가 관절을 가지고 접냐 아니면 이렇게 오므리냐, 이거는 바로 빠지죠. 근데 관절을 가지고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고 있으면 안 빠져요. 그러면 손목만 제끼니까 바로 빠지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포수들 오면 제가 선수 애들 상담할 때 한다 그랬죠. 잡아. 안 빠지네. 손목 제끼고 잡아. 빠진다. 롤링. 안 빠진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롤링이 같이 맞물린다라는 거죠. 꼴리 연습을 할 때 제 핸들링 롤링 영상을 보시면, 즉 바운드 튀어오르는 거에서 내가 대처하는 거, 이 영상이 똑같은 원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 친구도 아빠한테 물어보고 영상 찾아서 봐요. 그럼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인 분들이 많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비싼 이런 글러브를 사놓고 이런 글러브를 사놓고 꼴리 장갑처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즉 여기가 공 잡는데 여기만. 사실은 글러브는 웹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건 본체, 즉 볼째, 검지중지 사이 여기가 잘 잡히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부수적으로 잡히는 데가 돼야 되는데 마치 꼴리장갑처럼 이쪽이 잡히는 식으로 쓰지 않나. 거기다 하물며 더 나아가서 포수 미트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항아리 만들어서 이게 오므러지면 이게 안 빠져나갈 거야 라고 하지만 안에서 계속 덜그럭대는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인분들도 하고 있지 않으신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을 거쳐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온 거죠, 이 미트. 네. 이런 미트로 머릿속에 무언가가 글러브가 조작감, 뭐 사용감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뭐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되는 거에 맞추고 있다라면 사실은 그거는 고가의 글러브를 망가뜨리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야구 실력도 방해가 되는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잡을 때 아랫뼈, 윗뼈, 그렇죠? 어디 관절 이렇게만 되면 잡히는 거고 이렇게 꽉 잡으면 힘을 쓰는데 오므리면 빠져나간다라는 거. 이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글러브에서도 내가 이 관절의 위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느 위치에 찾느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표준적인 손에다가 기준점으로 얘기를 하지만 손이 작으신 분들은 관절을 더 낮추든가 아니면 글러브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면 손을 더 깊게 넣어야 되는 거고, 손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덜 넣던가 아까 니오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더 넣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관절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일루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엄지의 각도 같은 거 좀 더 깊게 낮추냐 뭐 높이냐 이거는 고유의 태생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또 포지션, 내가 세간을 보냐 숏을 보냐 서드를 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걸 다 설명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사용자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이야기만 설명을 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건 여기를 접는다라는 거는 결국 글러브 엄지 새끼 이렇게 만드는 거랑 동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탈피하시면 우리가 공을 이렇게 잡지 않듯이 이렇게 잡듯이 이런 느낌을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힌지가 2칸이냐 3칸이냐 아베 미트냐 뭐 깊은 미트냐 얕은 미트냐, 얕은 글러브냐 깊은 글러브냐, 아니면 일본식 가공이냐 뭐 제가 소위 그 역방향에 제만큼 빼는 가공인지 순방향 가공인지 막는 스타일의 글러브인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미국 스타일 뭐 211에 검지 빼는 스타일까지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조작력은 어디냐? 내 관절 이 부분의 조작력을 증가시키는 부분. 하지만 이게 꽉 쥐어지지 않는다는, 글러브 끼고 손등도 잡고 있거든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TV를 보면 조작력이 많이 보이는 건 뭘까요? 롤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앞에 영상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꼴리장갑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미트를 낄 때 특히나 포수 미트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내 관절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찾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 세팅값. 그게 잘못되어 있다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그리고 여기를 걸고 있는데 과연 이 힌지가 접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접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앞만 꽉 잡아도 힌지가 접힐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 힌지를 죽는다는 거, 엄지를 누르게 되기 때문에 엄지도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관절 항상 느껴주시고, 이 힌지 부분에서 끝에 부분에 관절이 유지되게끔. 야수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일루 미트도 똑같고요. 외야도 똑같습니다. 네, 미제든 일제든 똑같습니다. 왜? 사람 손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왜 이 부분을 설명했는지는 답은 사실은 겐다 선수의 이렇게 빵떡 받는 롤링하는 영상도 있지만 더 앞에 316번 영상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공을 타닥 물리게 하는, 오므려서 잡는 게 아니라 아이스하키 퍽이 세게 날렸는데 이렇게 잡는 거 없어요.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잖아요. 힘 빼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즉 강한 타구에 불규칙이 나는 동도 내가 대처를 해서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거.
사실 잡는 게 아니죠. 대처를 해서 공이 물리게끔 스핀을 컨트롤해서 멈춰주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길들이는 목적이고 관절을 유지하는 목적, 그리고 조작성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트는 지금 강의 끝난 거예요. 이 손님 받으면 잘 쓰실 거라 믿어요. 저한테 교육 다 받고 가셨고 부산까지 내려보내겠지만 네, 부산에서 올라오셨던 분이거든요. 네, 잘 쓰실 거예요. 미트 강의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트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가공 받으셔서 이렇게 보내면 안 잡힌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게, 즉 이렇게 해도 얘는 다 잡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비결은 348번 연사에 치는 드릴, 받는 드릴. 밑에 안 꼈거든요. 받는 드릴, 치는 드릴. 치는 게 돼야 받는 게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 그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서 348번 영상 보시고 글러브가 됐든 미트가 됐든 관절이 유지됐을 때 친다 받는다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 그래야 우리가 316번의 영상에 나왔던 제가 피벗하면서 공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본인들도 다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꼬맹이 아가씨 이거 잘 쓰고요. 다음에 우리 꼴리장갑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관절의 위치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아무튼 얄스아키 선수, 꼴리 두 분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공부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인체의 신비 영상 꼭 보시고 사람 손의 관절과 마디가 어떻게 글러브나 미트에 인풋되는지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